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직업은요, 정말 핫하고 또 멋진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샌드 아티스트 지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 아티스트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건 아는데 샌드는 모래, 아티스트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뭔가 모래로 예술을 만드는 그런 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샌드 아티스트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 아티스트는 말 그대로 모래 예술가인데요. 다들 예전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랑해 같은 네. 모래 메시지 같은 거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도화지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모래 뿌리고 하는 그런 뭐 작품들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게 샌드 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일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직업적으로 영상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국가나 기업 공연 때 그때 이제 축하 공연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저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샌드아트 영상이 많이 이렇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없었어요. 외국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뒤에도 나오지만 샌드아트로 할 수 있는 영상에 최고의 퀄리티를 좀 뽑아보겠다 싶은 제 욕심 때문에 네. 하게 된 건데 뒤에 이제 뭐 명화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이게 사람 손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일이 다 가루를 이 모래 가루들을 다 정리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네. 그냥 보시기에는 편한 영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저는 지금 방송하다가 넋을 잃고 지금 화면 속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샌드 아티스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지수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샌드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대 공연 세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좀 예술적으로 풀어보자 싶어서 무대 공연에서 많이 썼었고 활동한 거는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네. 요거를 많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과정들이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막상 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작업이라서 놀이처럼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처럼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직업으로 샌드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남기셨는지도 궁금해요. 걸그룹 카라의 편지할게요 같은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네. 뭐 해관보 정상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15 광주 유대회 기념 축하 공연을 카잔에서 했었고요. 국립시립박물관 영상들 뭐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4대 사회학 같은 영상도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하 공연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네, 공연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고요. 네. 그거는 BGM이 깔리면 그 음악에 따라서 구성한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긴장되시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배우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배우나 샌드 아티스트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예술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영감은 또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제 영감은 저는 가끔 아마추어 작가들 작품을 보러 가요, 전시회에. 네. 그러거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예술 감독님들이 많으세요. 뭐 영화나 뭐 아니면 음악 쪽으로 그리고 공연 예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무가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들 좀 티타임을 좀 가지면서 올해 아니면 근래에 뭐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한테는 그 더듬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더듬이들을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더듬이를 쫑긋 세우고서 네, 본인만의 트렌드와 영감을 또 얻어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은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샌드 아티스트로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창작의 고통이겠죠. 그렇죠. 새로운 그런 기법들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붓을 잡았을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그 예전에도 미술을 붓을 계속 잡을 수 없었던 게 더 이상 그리고 싶은 게 없어진 것 때문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샌드아트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그냥 정말 잡이 돼서 좀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들, 그리고 국가 행사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엄청난 네. 긴장감에 사로잡히는데 결국은 또 그 즐거운 고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행사들 가운데서도 국가 행사에 가장 좀 긴장이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국가 행사는 축하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뒤에 또 다른 행사들이 있고 주로 그 큰 행사의 포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대통령님, 뭐 장관님들부터 해서 그 귀빈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옆에서 계속 재고 계시거든요. 무대 감독님이 시간을 재고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죠. 뭔가 규모도 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에서 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그런 것들까지 감수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렵기만 한다면 이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셨겠죠. 분명히 재미있고 뿌듯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가장 뿌듯하신가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샌드아트로 표현한 그 라이브 공연이었어요. 네. 그 공연의 마지막을 사실은 라이브 때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인물학, 초상화 컷을 하지 않는데 좀 제가 고집을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이 마지막에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을 딱 끝내고 이제 그날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되게 나이 이제 드신 그 할아버지께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모를 뜨거움에 저도 같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감동이에요.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정말 이런 멋진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또 고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지고 감동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자격증 같은 게 없어서 사실은 그 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네. 뭐 협회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 샌드아트 아카데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매년 그 감성 폭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그 기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8월 19일에서 30일 이때까지 지금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그래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샌드 아티스트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티스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1세대 분들은 뭐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름아름 또 작업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대략 그렇고 지금 그 UCC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열린 그런 그 창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추산은 안 되지만 샌드아트 시장이 좀 더 폭넓어지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이 샌드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분명히 모래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래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모래는 우리나라에서 몰래 갖다 쓰고 있는데 사실 모래 입자가 굵은 것들은 굵어요. 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밝히자면 저는 스타킹으로 한 10번 정도 걸읍니다. 모래를요? 네. 스타킹으로 어떻게 걸러요? 그 망을 아주 촘촘한 망을 찾아다녔는데 그런 망이 없었어요. 이거를 좀 더 가루로 좀 쓰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스타킹을 입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중간 정도 나오거든요. 좀 더 네. 욕심이 나면 더 해도 되는데 가루가 많이 나면 그만큼 더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수많은 모래들을 그렇게 다 수작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네네. 와, 이거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저는 사실 외국에서 좀 구입해오나 공수해오나라고 생각을 그런 했는데. 분들도 있어요. 네. 사막모래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나오는 모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밀가루 같은 것들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뭐 커피가루, 밀가루 같은 것들도 다 작업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네. 특별한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사실 샌드 아티스트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체계가 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예술가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또 직업 관련 방송이라서 보수 체계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데뷔 때가 네. 생각이 나는데요. 푹 찌는 그 한여름에 축제였어요. 일주일 정도 하는 거였는데 하루 7타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그 돈을 받는다는 건 그 일반 전시회에서 작품을 팔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림으로 무대에 서서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즐거웠어요. 그 네. 당시에 하루 7회를 일주일간 했을 때 전체 그 금액이 40만 원? 네, 40만 원. 아, 그 정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아티스트시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초봉이 얼마고 3개월 후에 어떻게 재계약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자기의 그 능력 여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송 보시면서 샌드 아티스트 꿈꾸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미술하시는 분들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서양어 전공을 했지만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저한테 뭐 교육 의뢰도 하시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뭐 UCC 영상 작업 때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선 또 아카데미도 생각고 하니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배우 출신이어서 좀 더 무대에서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를 같이 하고 배우분들도 상관이 없고 어떤 성향이든 간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모든 그 예술의 발달은 상상력과 창의력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개성이 드러나야 그림이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수님을 통해서 이 샌드 아티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현실적인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좋은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